여러분, 만약 하룻밤 사이에 남편이 3명으로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외모가 똑같은 새 쌍둥이라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새 남자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 남자를 거느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1945년 해방된 조선, 음산한 덕산가옥 안에서 벌어진 이 기묘하고 관능적인 이야기. 오늘 제가 소개할 박소혜 작가의 첫 장편 소설 허드번지입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방은 남자의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조선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마다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주인공 수양은 깨닫습니다. 해방은 단지 일본인의 자리를 조선인 남자가 차지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여성인 자신에게 해방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수양은 제주도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원인 모를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제주도 전통구신 추능굿을 치르게 됩니다. 며칠 밤낮을 신들린 듯 춤을 추고 난 후 수양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수양은 아기 신방, 즉 무당이 된 겁니다. 외할머니와 여동생을 모두 잃고 외톨이가 된 수양은 낯선 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제주를 떠나 경성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조선 총독부 고위 관료였는데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대저택, 바로 덕산가옥을 불러갔습니다. 나가스 가문의 대저택이었죠. 이 집이 정말 기묘합니다. 3층짜리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목조주택이 함께 있는 거대한 저택인데 첫눈에 봐도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붉은 벽돌 틈새마다 이끼가 기어오르고 어두운 창들은 빛을 타다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집 뒤로는 검은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요. 영안이 트인 수양은 직감합니다. 이 집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수양에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수양을 쌀가게 노인의 아들에게 팔아넘기듯 결혼시켜버립니다. 그 대가는 고작 쌀 8섬. 수양은 분노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남편 최영우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요. 어제와 오늘의 영우가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느낌. 수양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죠. 밤마다 자신의 방에 들어오던 최영우가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일, 영진, 영우, 새 쌍둥이였어요. 쌀가게 노인은 새아들이 전쟁에 징집될까봐 외동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새아들을 돌아가며 수양에게 보낸 겁니다. 완벽한 결혼 사기극이었죠. 보통 여자라면 여기서 절망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수양은 달랐어요.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합니다. 새 쌍둥이를 역으로 협박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죽이는 수밖에 없어.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려면 수양과 새 쌍둥이는 의논 끝에 부모들을 독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기가 막혀요. 똑같이 생긴 양념통 4개를 준비합니다. 하나에는 청산가리를, 나머지 3개에는 물을 넣고요. 그리고 야바위처럼 섞고 또 섞습니다. 누가 청산가리 양념통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게요. 육개장 냄비 앞에 선 4사람, 동시에 양념통을 열어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수양이 국자로 냄비를 크게 휘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혔던 압제자들을 죽이되 누구의 손으로 죽였는지는 우리조차 모르게 하자. 계획은 성공합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쌀가게 노인, 3사람 모두 독이 든 육개장을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수양과 새 쌍둥이는 존속살해의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사람을 죽이고 난 밤, 대나무 숲에서 4사람은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슬픔,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영우가 수양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영일과 영진도 다가와 키스를 조릅니다. 그 순간 수양은 깨닫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남편들이라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이들의 어머니이자 연인이며 이들을 거느리는 주인이라는 것을요. 소설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양은 마치 공평하게 어린 새 아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어미처럼 3사람에게 차례대로 키스를 나누어 주었다. 그날 밤 수양은 새 쌍둥이를 동시에 점령합니다. 새끼개 3마리를 한꺼번에 품는 어미 개처럼 새 남자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수양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격렬한 쾌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강한 책임감도 느끼죠. 아버지의 압제 아래 미처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 자신이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이 3사람을 전쟁에서 지켜내야 한다고요. 이제 해방은 우리의 것이다. 수양과 새 쌍둥이는 드디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합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제 가족이라는 구습을 산산이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양이 대저택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마사키입니다. 그는 수양과 새 쌍둥이가 부모들을 땅에 묻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 비밀을 이용해 나가스 저택에 들어옵니다. 마사키는 일본인 아버지를 둔 혼혈이자 의사입니다. 처음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저택에 접근했지만 우연히 새 쌍둥이와 함께 있는 수양을 보고 나서 모든 게 바뀝니다. 금욕적으로 살아온 마사키는 수양에게서 새로운 욕망을 발견하게 되고 수양 역시 마사키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양이 새 쌍둥이 아이를 임신했다가 잃게 되는 과정에서 마사키는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봅니다. 슬픔을 겪으며 두 사람은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마사키는 수양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결코 널 떠나지 않아. 아버지의 나라 따윈 버린 지 오래야. 이제는 내가 나의 나라야. 얼마나 강렬하고 절절한 사랑 고백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사키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가스 저택에 들어온 걸까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한 명. 6.25 전쟁 중 소련 전투기에 격추당한 미 공군 대위 월터가 저택으로 피신해 옵니다. 새 쌍둥이, 마사키, 월터. 이들은 묘한 우정과 연대감을 쌓으며 수양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남편들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음산한 적산가옥 안에서 한 여자와 여러 남자들이 만들어가는 이 기묘한 가족의 형태. 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나가스 저택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양이 영안으로 보는 영적 존재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수양은 마침내 마사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누구보다 강렬한 사랑을 나눈 두 사람. 하지만 소설 속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양은 마사키와 함께 정착하는 삶 대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삶을 택한다. 사랑보다 더 강인한 여성 수양. 그녀가 마지막에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사랑한 마사키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까요? 박소혜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순히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해방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여성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이거나 어둠 속에서 비로소 만나는 빛 같아야 한다. 제주 소녀 수양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큰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수양의 외할머니는 울고 있는 수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도 물이 주게. 물이 흐르면 길이 나주게. 눈물도 물이고 물이 흐르면 길이 난다. 아무리 슬퍼도 그 슬픔을 견디면 반드시 길이 생긴다는 뜻이죠. 수양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만의 길을 냅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책을 읽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허즈번즈는 2025년 12월 12일 텍스티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528쪽 분량의 장편소설이고요. 역사소설이자 미스터리, 호러, 로맨스를 아우르는 장르 융합소설입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파친코나 작은 땅의 야수들처럼 역사 속에서 강인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여성서사를 찾으시는 분, 한국 근현 대사를 문학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여러 장르가 혼합된 독특한 소설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주 무속문화와 적산가옥이라는 매력적인 소재,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랑과 가족의 형태를 담은 이 소설. 읽는 내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소개한 허즈번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양과 그녀의 남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나가스 저택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수양이 마지막에 선택한 길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영상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읽고 싶으신 분들, 수양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